상품명 가공엔 정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정답이 없으면은 멋대로 하라는 거냐, 그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정답은 없지만 오답은 있습니다. 오답은 뭘까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멀티파이프입니다. 이번 챕터부터는 상품명 가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강의를 수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대했던 챕터일 것 같기도 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이 사업으로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챕터인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상품명 가공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카페로 치면은 커피를 만드는 일과 비슷합니다. 물론 카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입지도 중요하고 인테리어도 중요하고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은 가장 메인은 커피잖아요. 아니면 뭐 음식점을 예를 들어 볼까요? 음식점도 마찬가지로 뭐 상권 이런 것도 다 중요하겠죠. 근데 결국에 가장 핵심은 음식이잖아요. 대량동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솔루션 중요하고요, 관리하는 거 중요하고, 뭐 품절 이런 것도 잘 관리하셔야 되고, 도매체도 중요하고,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은 가장 메인이 상품명 가공인 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식점이 다른 모든 것이 완벽하지만 음식이 맛없으면 망하는 것처럼, 대량등록도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할 줄 안다고 하더라도 상품명이 안 좋으면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다른 모든 것들은 상품명을 보조하는 역할이에요. 이미지도 상품명을 보조하는 역할이고, 카테고리도 우리가 잘 지은 상품명을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뭐 솔루션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상품명을 잘 가공해서 매출이 잘 나왔을 때 활용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상품명 가공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상품명 가공의 메커니즘과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상품명 가공을 해 나가야 되는가, 또 어떻게 실력을 키워 나가야 되는지, 그 대략적인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실전은 뒤에서 다 다루겠지만은 저는 사실 이번 챕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제가 2년 이상 이 업에 몸담으면서 가장 많이 분석을 했고, 또 저만의 이론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을 많이 쓴 분야예요. 그래서 상품명 가공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 제가 상품명 가공에 들어가기 앞서서 상품 가공 챕터를 아마 듣고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 비유해서 상품 가공을 한번 비유를 했었죠. 거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우리는 지금 확률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상품 가공 챕터에서 우리는 굉장히 작은 읍면리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승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들의 상품명을 계속해서 읍면리로 보내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확률적입니다. 상품명 가공엔 정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확률 싸움인데 애초에 정답이라는 게 정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정답이 없으면은 멋대로 하라는 거냐, 그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정답은 없지만 오답은 있습니다. 오답은 뭘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제가 상품명 가공엔 정답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답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답은 뭘까요? 상품명 가공에 있어서 오답이라는 거는 소위 말해 아무리 기다려도 팔릴 가능성이 없는 상품명을 말합니다. 즉 우리는 읍면리를 노려야 되는데 뭐 광역시까지밖에 못 내렸다든가, 아니면 이 키워드를 아예 저기 독도로 보내버렸다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오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가 많은 분들의 상품 가공을 컨설팅을 했을 때도 저는 늘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아, 상품명 가공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정확해요, 이런 말씀을 전 잘 안 드립니다. 왜냐면 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제품이 팔릴지 안 팔릴지. 그럼 저는 무엇을 보는 거냐면, 이 제품은 팔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언젠가는 팔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수많은 상품들을 운영하면서 적은 주문 건수를 가져가는 셀러들이기 때문에, 제가 주문 건수 비율이 0.3%만 돼도 꽤 높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즉 1만 개를 올려야 하루 주문이 30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몇 건이 안 팔린 거죠? 99.7%는 주문이 안 들어온 거잖아요. 즉 우리는 그런 확률을 높여가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이 작은 확률을 무시하느라 아예 제로로 가버리는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리로 못 내려오고 아예 광역시에서 놀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너무 보내버려서 저기 거제도나 섬에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상품명 가공을 하실 때는 그 범위를 어떻게 내가 찾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지금 지은 상품명이
언젠가는 팔릴 가능성이 존재하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께서 처음엔 진짜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 지 한 달 된 사람이 어느 지역을 딱 보여주고 임장을 시켰을 때 시세를 맞추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어떤 부동산이 적정가인지 보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대량등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50바이트에 완성된 상품명을 봤을 때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읍면리 시장, 대량등록 셀러들이 점유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시장에 해당하는가는 하루아침에 절대로 볼 수 없을 겁니다. 뒤에서 다시 다뤄드릴 유입 데이터를 많이 봐야 그 감이 생기거든요. 저도 상품 가공이라는 것을 연구하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면 이게 어떤 일관된 원칙으로 돌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꼭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실 필요가 없는 게, 이게 만약에 어떤 일관된 법칙으로서 가공을 할 수 있다면 이 사업 망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게 있으면 이 사업이 망해요. 왜냐면 어떤 일관된 법칙이 존재한다는 거는 어떤 사람을 고용해서 2, 3일 만에 이 일을 나랑 똑같은 수준으로 만들 수 있고, 그 말은 뭐냐? 알바라는 소리예요. 그것을 먼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부동산에 비해서 쉽게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입찰을 한다고 보면 돼요. 입찰이라는 건 한마디로 내가 어떤 업체에 우리 제품을 팔면서 가격 견적을 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께서 상품명 가공을 할 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우리 상품명을 그 키워드 시장에 입찰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상품명 가공을 할 때 이거를 그냥 USB 가습기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가습기라는 상품명을 USB 가습기로 가공을 하셨다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지금 가공한 그 상품을 USB 가습기라는 키워드에 입찰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입찰이라는 게 의미가 있나요? 입찰은 왜 할까요? 우리가 회사 다니면서 입찰을 왜 해요? 낙찰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입찰을 넣는 것 자체에 희열을 느끼지 않잖아요. 이 입찰을 넣었을 때 이게 낙찰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입찰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가습기라는 상품명을 USB 가습기로 바꾸셨다면은, 나는 저 USB 가습기라는 키워드 시장에 입찰을 해서 낙찰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넣으신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앞으로 상품명 가공을 대하셔야 됩니다. 근데 초보분들은 이게 대부분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초보셀러분들이 가공한 것들을 이렇게 쭉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3천만 원을 가지고 강남 아파트에 입찰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6천만 원을 가지고 저기 뭐 대전 아파트에 입찰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낙찰이 안 되죠. 다른 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아무리 가공해도 안 팔리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낙찰될 수 없는 시장에 내 제품들을 갖다가 팔고 있으니까. 결국 상품명 가공을 잘한다는 것은 팔릴 만한 키워드 시장에 내 상품을 입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내 상품을 계속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은 많이 보내야 돼요. 당연히 낙찰이라는 것은 입찰을 많이 할수록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첫 번째로 그 확률을 올릴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렇죠. 가공을 그냥 많이 하는 거죠. 뭐 10개를 가공하는 것보다는 100개를 가공하는 게, 100개를 가공하는 것보다는 1000개를 가공하는 게 낙찰될 확률이 높겠죠. 당연히 주문수도 비례할 테고요. 근데 50바이트 내에서도 입찰 개수를 늘리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단 이 개념을 탑재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상품명 가공도 같이 해볼 거고, 뭐 바이트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릴 거고, 뭐 지칭 키워드, 수식 키워드 이런 것들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개념들이 여기서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제가 뒤에서 왜 저런 소리들 하는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이 개념이 먼저 이해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결국 대량 등록이라는 것은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것들을 우리가 가공을 해준 다음에 다시 되파하는 거잖아요, 소비시장이. 근데 우리는 검색 구매밖에 노리지 못하기 때문에 검색 구매는 키워드 시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말은 즉슨 무엇이냐? 우리가 키워드 가공을 했다면은 그 키워드 시장으로 우리 제품을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근데 잘 뿌려야 된다는 거죠. 잘 뿌린다는 건 뭐냐? 우리 상품이 충분히 팔릴 가능성이 있는 키워드 시장에 내 상품을 입찰을 시키는 거다. 즉, 내가 돈이 5천만 원이면은 강남이 아니라 5천만 원 언저리의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 곳에 입찰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낙찰이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혹은 아무도 팔고 있지 않는 곳에 입찰을 넣는다든가, 이런 현상들을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개념을 먼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뒤에 모든 가공 메커니즘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극초반 강의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대량 등록은 일반 판매와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혹시?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대량은
일반 판매와 너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 판매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싸움이에요. 즉, 내가 이 제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게 만들고 또 여기에 어떤 로고를 받고 어떤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심어줘서 어떻게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구매 전환까지 일으키는가, 여기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반 판매는 트렌드를 굉장히 많이 탑니다. 왜냐면 광고 채널이 옮겨가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의 제품에 대한 어떤 인식들이 바뀌어가기도 하고, 또 광고에 대한 어떤 트렌드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정말 페이스북이 처음에 나왔을 때 그런 마약베개 이런 것들을 유행했었잖아요. 그때는 막 시민들이 나와서 제품을 테스트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선했는데, 솔직히 이제는 그런 것들 별로 신선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광고조차도 트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판매들은 되게 다양한 것들을 연구를 하고 소위 말해 발을 뻗쳐가지고 공부를 한다면은, 대량 등록은 구조 자체는 굉장히 단순해요. 검색해서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제품을 판다 이건데, 그 안에서의 전략이 이렇게 많이 나뉘는 거예요. 우리는 검색 구매만 노리기 때문에 외부 마케팅을 안 하는 것이고, 검색 구매에서 최적화를 이뤄내야 되기 때문에 저런 일반 판매 셀러들과 경쟁을 안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왜냐? 일반 판매 사람들이랑 우리랑 1대1로 싸우면 져요. 왜냐면 저 사람들은 상품 하나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고, 우리는 상품을 수천 수만 개를 운영한 사람들인데, 그 상품 하나하나를 1대1로 붙으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지죠. 저 사람들은 장수를 키우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수천 명의 병사를 거느리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상품 한 개랑 우리들의 상품 수천 개를 싸우게 만들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어요, 매출로 치면은. 근데 절대 1대1로 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꾸 저런 분들이랑 1대1 대결을 하려고 해요. 우리는 대량으로 셀러면서 저런 일반 판매하시는 분들의 상품명 어떤 짓는 메커니즘을 같이 공부를 한다든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입하시는 분들, 제조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소수위탁 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의 상품명 짓는 법을 참고해서 상품명을 지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랑 경쟁을 하게 되겠죠. 그 사람들 방식대로 했으니까. 그럼 뭐예요? 저 사람은 관우 장비인데 나는 그냥 쫄개 병사인 거예요. 거기에 쓰시면 일기토를 붙는 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대량 등록 셀러가 아닌 사람의 상품명 가공법을 참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저도 당연히 사입 제조하면 그분들 방법을 공부를 할 거예요. 저보다 선배시니까. 근데 대량 등록은 완전히 다른 시장인데 왜 자꾸 그분들의 이야기를 참고해서 여기에 적용을 시키냐는 이야기예요. 안 맞습니다. 매출 절대 안 나와요, 그러면. 그래서 오늘 개념만큼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께 상품명 가공이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할 거지만, 사실상 여러분들이 내 상품을 어떤 키워드 시장에 입찰시킨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USB 가습기라는 키워드를 지었으면은 USB 가습기라는 어떤 업체에 내 상품을 입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입찰 가격은 뭐예요? 주로 검색수가 되겠죠. 검색수가 높다는 것보다 시세가 비싸다. 그럼 만약에 검색수가 높은 곳에 내 키워드를 보낸다는 것보다 비싼 곳에 5천만 원 가지고 입찰을 시키는 거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검색수가 전부가 아니에요. 검색수가 낮은 건 뭐예요? 가격이 낮은 거겠죠. 그럼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가격이 낮으면 무조건 좋은 건가요? 아니죠. 가격이 낮되 그 가격에 걸맞는 어떤 거야 우리가 낙찰이 됐을 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재산이 5천만 원이라고 치면은 5천만 원 가지고 입찰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부동산이 500만 원인 거예요. 그럼 이거 성공한 건가요?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도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검색수를 어느 정도 참고는 해야 되지만은 검색수 그 자체가 어떤 조건은 아니에요. 검색수는 말 그대로 우리가 우리 제품을 키워드 시장으로 보낼 때 그 키워드의 시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시세가 올바를지 아닐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아예 높은 것들은 어느 정도 정답이 있어요. 강남 아파트나 뭐 좋은 지역 아파트들은 시세라는 게 있겠지만은 사실 우리는 굉장히 낮은 시장인 거죠. 한마디로 뭐 원룸도 안 되는 거예요. 저기 무슨 뭐 지하방을 만약에 거래한다고 치면은 그런 데는 시세가 보통 어떻게 돼 있어요? 들쑥날쑥하죠. 왜냐면 워낙 작기 때문에 수요도 크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부등이 값일 때도 있고 혹은 그냥 공짜랑 차이가 없을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검색수를 어느 정도 노리기는 하되 그것들 맹신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뒤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챕터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챕터부터는 본격적으로 상품명을 같이 가공하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가공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챕터에서 뵐게요.